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고령자나 유병자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상적으로 인수해주는 것이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보장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고령자이고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보장의 퀄리티만큼은 일반 건강체와 비슷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더욱더 걱정 많으신 고령자 그리고 유병자분들 다시 한번 보험 플랜 잘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 놨고요. 자, 오늘 이 시간 건강하신 분들도 최적의 맞춤 플랜 세울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많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루하루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건강에 해로운 바이러스, 질병들이 우리의 몸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정말 예방만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든든한 보험이 가장 좋은 플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맞춤 플랜 최현채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현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보험을 다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께서 세 가지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보험 청약을 하시는 시점에 내가 이 보험을 진짜 잘 가입하고 있는 건지, 두 번째 후회는 보험료가 이제 납입이 되는 문자가 오셨을 때마다 이거 진짜 내가 잘 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후회는 본인이 이제 보상을 받으실 일이 생기셨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 때 그때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분도 유병자분들도 후회 없는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이 코너를 시작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유병자라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고요. 소득 하위 20%는 10명 중 8명이 유병자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유병률이 96%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병자들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실손의료보험의 연령별 가입률 현황을 보면 10세 미만인 경우에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는 81%, 80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계신데 50대가 넘어가시면서 60대는 46%, 70세 이상은 9.7%밖에는 가입이 안 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실손 보험료의 갱신 위험률이 갱신되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병률이 높다 보니 내가 당뇨나 혈압약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셔서 가입 못 하신 경우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해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재해나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고요. 나머지는 90% 정도가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십니다.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원인을 크게 봤을 때는 독보적인 1위가 암으로 인한 사망이 27%시고요.
심장 질환이 10%, 뇌혈관 질환이 8%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3대 질병에 대한 사망률이 47%에 육박하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혈관 관련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유병자 고객님이시라면 3대 진단비의 보장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더 아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발병률로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100%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시작을 해서 특정 뇌혈관 진단비는 70%,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에 대한 확률은 55%시고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 대한 확률은 15% 정도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뇌졸중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밖에 가입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넓은 범위를 못 하셨지만 지금은 100%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혈관이 막히던 터지던 초기던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의 확률을 봤을 때 100%인 심장 질환으로 시작을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은 81%, 특정 허혈성 진단비는 뇌졸중 진단비와 비슷한 프로스가 되시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뇌출혈 진단비와 비슷한 확률로 지금 지급이 되고 계신데요.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이 되게 되시면 우리가 심장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협심증 진단을 많이 받으시게 되시는데 협심증으로 인해서 진단 받으셨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에선 지급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100%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수술비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실 수 있다면 유병자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암에 대한 발생 통계를 봤을 때 총 유병자 수 중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확률은 21%시고요. 위암에 대한 확률은 15%, 그리고 대장암에 대해서는 13%, 남자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되시고요. 유방암에 대한 경우는 11%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게 되시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보험을 준비하시는데 갑상선암과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에서 보장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외로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도 준비하시게 되시면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암에 대한 치료를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술 치료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항암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화학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인데 암세포에 항암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세포가 탈모가 생긴다거나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거나 전신에 너무 전신에 힘이 없어지셔서 그런 계단도 못 오르시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그 원인 물질에 항암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내 건강한 세포는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만을 사멸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반면에 사실 화학항암제보다는 표적항암제가 치료비가 더 고가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억제 물질은 억제하기 때문에 내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서 암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 반면 사실은 비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이 면역항암제에서는 더 필요하시게 되겠죠. 지금 올 9월부터 사실은 표적항암제가 담보가 새로 출시가 돼서 계속 받는 표적항암제까지도 유병자님께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령자님이나 아니면 유병자님께서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지사항에 해당이 돼서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 하시고 많이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이 325 간편보험은 간편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3가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 재검사의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 여기에는 제왕절개가 포함되시고요.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실 때 가입 가능하신 보장 내용을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와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되시는데, 사실 이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는 이제 종료가 되셔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수술비는 계속해서 내가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손해서 내가 계속 갱신돼서 나중에 실손이 뭐 내가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폭탄이 되는 시점에 되더라도 수술비 특약에서 계속 수술비를 받기 때문에 내가 큰 수술을 받을 때마다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0일대 질병 수술비와 21대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 포함한 1호종 수술비까지,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비를 더 고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특약까지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은 뭐 고지사항에 해당이 돼서 간병 일단 가입이 안 되신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내가 혈압약을 먹든 당뇨약을 먹든 어쩔 치료 중이라도 이 325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간병인을 지원받는 입원 일당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간병인 일당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죽기 2년이나 3년 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땐 결국 내가 병원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데, 그때 가족에게 간병에 대한 부담 주지 않고 내가 간병인을 무료로 케어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더군다나 내가 약을 먹고 치료 중인 유병자라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병 일당까지 가입 가능하신 내용으로 확인을 해드렸고요. 사실 나는 325에 유병자인데 325에도 걸려서 난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3.1보험이나 원큐 간편보험도 가능하시니까 이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 간편보험은 사실 두 가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물어보지 않지만, 제일 많이 3.25 간편보험에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2년 안에 입원 수술에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 수술이 받은 사실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한 3.1 간편보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3.1 간편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내용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10대 고액암 진단비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수술비는 계속 받으시는 특약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비가 제일 많이 지급되시는 건 수술할 때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병자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담보들이 가능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서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나는 3.25에도 걸리고 3.1에도 걸려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원큐 간편보험에서는 5년 이내 암으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입원 수술 받은 사실이 없다면 암에 대한 준비와 재진단암에 대한 준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수술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좌석이 없다고 버스를 놓치실 건가요? 버스를 타보시고 내가 서 있다가 자리가 나면 앉으시면 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5년 안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3.1 원큐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가 내가 3.1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3.25에 해당이 되지 않으실 때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간병인 입원 일당입니다. 저는 간병인 일당을 굉장히 제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암으로 치료한다던가 중대 질병으로 치료를 해서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입원 일당으로 5만 원을 가입했다 해도 간병인을 쓸 때는 5만 원에서 6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 비용을 내고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특약은 다치던 아프던 입원을 하기 전에 이틀 전에만 미리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료로 간병인을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내원을 해서
시작을 했다면 다음날 10시까지가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고요. 그 비용이 지금 12만 원이 육박하는 비용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는 일당만 받지 않으시고 간병인을 사용하시거나 간병인 그냥 안 쓰고 싶다면 일당을 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특약이시거든요. 보험료를 봤을 때는 40세 기준으로는 4만 원 정도 되시고요. 50세 기준은 남자분은 4만 1,000원, 여자분은 5만 1,000원. 그리고 60세 분은 9만 3천 원, 7만 9천 원, 여자분은 이렇게 여성분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금 보험료에서 비교해 보시듯이 40세의 보험료와 60세의 보험료 차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지금 40대는 3만 원에 준비하실 수 있는데 60세 남성분 같은 경우 9만 원대로 올라가세요. 그 배수를 보면 3배 이상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내가 어릴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유병자라면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내용에서 빨리 차를 잡아 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유병자 상품이지만 페이백이 가능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암 진단이나 뇌졸중 진단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게 되시면 페이백으로 인해서 18년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납입 면제 사유가 3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돈을 목돈으로 648만 원, 8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용적인 거를 납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별로 그러면 간편보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뇌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에 그 면책이 90일 면책이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면책이 없이 바로 지급이 되는 회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암 진단비도 1년 이내에 50%로 감액 지급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50% 감액 지급이 되는 암 진단비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만 50% 감액이 되시면서 암 진단비는 90일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되실 수 있는 보험사에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뇌혈관 수술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수술할 때 내가 병원비 지출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뭐 협심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당뇨나 혈압 환자 유병자분들 같으신 경우에 내가 혈관 질환으로 나중에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심장 수술이나 뇌혈관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반면 이 보험사들은 지금 심뇌혈관 수술비가 아예 가입조차도 안 되시는 보험사가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요즘 수술 안 하잖아요. 개복 수술하지 않고 비관혈로 수술을 많이 하시죠. 비관혈의 대표적인 수술이 스텐트 삽입술이잖아요. 그러면 비관혈에 대해서 내가 500만 원만 받느냐 100%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기관 수술에 대해서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폐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폐질환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가 면책인 회사가 많죠. 저희가 이제 그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사실은 폐렴으로 인한 기타 폐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폐질환에 대해서 면책 없이 지급되는 보험사도 있으신 거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암으로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가입 지식이 100% 보장이 되시는 회사가 있는 반면 1년 이내 50%라는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도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하시게 되시는 경우에 장기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실까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되시겠죠. 그러면 질병으로 내가 수술을 하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14만 원씩 입원 일당이 나오시는 그런 회사도 있으세요. 근데 질병 일당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보장이 되실 수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만 입원한다 했을 때도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서 입원하시는 경우에 수술 입원 일당도 가입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은 항상 내가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을 하실 때 중환자실 걸쳐서 입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2만 원인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5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중환자실 입원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기 전까지 일당은 30만 원까지 하루에 보상받으실 수 있다면 수술하시면 입원하시는 경우에 중복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고요. 메디케어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암 진단을 받거나 해서 사실 뇌혈관 심장 쪽은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지만 암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큰 병원에 예약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도 예약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지만 중요한 건 내가 명의를 모르잖아요. 그 병에 해당되는 정말 명의를 알아서 내가 이 명의 분한테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 있는데 메디케어 서비스라는 건 큰 병원을 예약해 드리면서 그 명의까지도 알아서 예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담 간호사가 나에게 1대1로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내가 모르더라도 간호사분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유병자분의 3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제가 보험사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비교를 해본 자료인데 40세의 경우에는 3만 원대로 아까 간병일당과 비슷하게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신데 50세는 6만 5천 원 남성분, 여성분은 4만 3천 원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60세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8만 4천 원이시고 여성분은 5만 원이시대요. 그런데 60세 분은 사실은 3대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가입하셨을 때의 보험료 기준이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금 3배 이상 되는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더 적으신 거죠. 그래서 보험은 항상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나는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는 환자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325 간편보험이나 간편보험 자체는 할증이 돼 있는 건강체의 보험료보다는 할증이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무거우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암에 대해서만 준비하실 때는 사실 서류 없이 고지만으로 건강하신 분과 동일한 보험료로 납입이 가능하신 상품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분들은 항상 따로 상품을 분리해서 가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약을 먹었고 어떤 약을 투약 중인지만 고지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건강하신 분의 지금 할증되지 않는 암 무서리 플랜의 보험료는 35세가 36,000원에 여성분이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간편보험으로 325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료가 2만 원 정도가 다 무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시죠. 그래서 유병자 상품 자체는 암보험료도 모든 보험료 담보가 할증이 되어 있는 상품이시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무서리 플랜으로 가입 가능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자분이나 유병자분이실수록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진단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받으시면 이제 종료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수술했을 때 병원비가 많이 지급이 되시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수술비 특약 그리고 반복해서 주는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유병자분들도 저는 굉장히 저번 달부터 9월부터 출시됐던 표적항암제를 좋아하시는 게 지금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75세에서 80세 정도 되시는 고령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이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계속 받는 표적항암제가 가입 가능하시다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유병자분들도 간병인 입원 일당이 가입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유병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무료로 간병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간병일당 같은 경우 뭐 1년에 180일까지 6개월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6개월이 지나시면 또 다시 충전이 돼서 계속 100세까지 간병인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회사별로 유리한 회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비교해드린 비교표처럼 어디 보험사는 어떤 한도가 있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내가 어차피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회사에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서류 없이 무서류로 고지만으로 암보험이 가입 가능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을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차를 마시던 외식을 하던 통신료를 납입하던 저희는 그 비용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저희 뭐 마트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카트에 몇 가지 물건을 담고 10만 원, 20만 원 결제를 하시듯이 이런 암담보라든가 뭐 수술비 특약이라든가 이런 일당들을 저희는 담아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환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요거 부담스러워서 이 보험료 못 하겠어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늘 가입 가능하신 어느 선에서 항상 수술비 특약이든 이런 담보들은 조율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유병자의 시대가 열리고 사실은 유병자 보험에 대한 한도가 제한이 없거든요. 80세 넘으신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표적항암제까지도 가입을 하셨지만 사실은 80세 넘어가시면 간병일당이 가입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저한테 왜 나는 간병인이 안 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으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가능하실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저는 상담을 받으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험사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시잖아요.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은 3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서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비교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자분이고 우리 유병자분들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유병자 상품이 좋은 그 시기가 됐을 때 가입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보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하나둘씩 아프신 분들을 볼 때마다 보험 생각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미 아파보신 분들만큼 보험 생각 간절하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병자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건강하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조금만 약을 드시거나 술력 있어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 거절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 보험들 중에 고령자와 또 유병자분들께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5가지 소개해드렸으니까 그중에 내가 맞는 보험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인병인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도 오늘 소개해 주신 3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잘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5 간편보험액 325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80세까지 간병인 일당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드신데 더 아프시게 되셔서 가입 기회까지 놓치실 경우 있으시니까 가능하실 때 지금 챙겨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좀 보험사에서 반기지 않았던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나가고 보면 좀 고령자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정확히 몇 세까지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325 간편보험이나 3일보험, 원큐보험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나는 80세가 넘어서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려 9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병비 워낙 비싸잖아요. 간병인이 찾아오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른 좀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최현지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또 한 살 먹는 것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들 이렇게 좀 환절기에 갑자기 아프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네, 보험 준비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가을맞이 보험 리모델링 전화 문자번호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7년 전에 20대 자녀를 위해서 CI 통합 종신보험을 가입해뒀습니다. 현재는 CI 보험과 실손보험 총 2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저희 아들이 올해로 28살이 됐는데요. 주변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새롭게 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가입하자니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미 7년 넘게 납부해온 보험 상품을 해지하자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아들 보험 좀 리모델링 해주세요. 라고. 자, 오늘은 자녀분의 보험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창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대 젊은 자녀분 앞으로 무려 7년이나 보험료를 좀 부모님께서 내주셨는데 네. 이제 와서 좀 해지를 하자니 억울하고 바꾸자니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궁금합니다. 아드님의 보험 좀 상품 봐주시겠어요? 네. 그 상담해 오신 그 네. 시청자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 7년 전에 이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권 내용을 보시면 그 생명보험사 80% 선지급형 예. 통합 CI 종신보험을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지고 계신 게 N생명사의 단독 실손. 올해 2020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7,800원 정도 들어가시는데요. 그 이제 보장 내용을 제가 봐드릴게요. 그 CI 보험 같은 경우 보장 예. 내용으로 그 주계약 1억 들어가 계시고요. CI 추가 특약 400만 원, 그리고 제상해 특약 5천만 원, 그리고 제치료비 특약 1,000만 원 해서 총 보험료는 18만 1,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사실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쵸. 하나씩 네.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CI 보험 방송 보시고 나도 CI 보험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CI 보험이 사실 이제 최근에 그 5년 이내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네. 이제 중대한 때문에 요즘에 이제 2대 질병 진단 밑에 이제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CI 보험을 많이 해지를 하시는데 이 상담해 오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3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CI 보험의 이제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요 설명을 해드리고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 보험은 무조건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CI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예. 봤는데요. 그 CI 보험이 이제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뭐 보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 요청하신 시청자분도 많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내용을 보시면 요즘 코로나19에 이제 새롭게 주목받는 보험이 사실은 이제 변액보험이랑 그리고 이제 CI나 GI 보험이 인기라고 해요.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증으로 인해서 예. 이제 경기 불안증이 이제 역으로 높아지고 있지만은 예. 역으로 보험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당시에는 보험을 해약해서 생활비를 이렇게 쓰시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코로나 19 위기의 경우에는 보험 해약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주식 시장의 화랑을 보이면서 3, 40대 등을 중심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예. 뜨면서 보험도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장수 시대의 질병과 유행을 대비하려면 CI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이어서요. 네,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방송 보시고 함부로 혼자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예. 이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좀 보면은 보험 준비할 때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될까요? 네, 맞아요. 그 2018년도 대한민국 사망 예. 원인을 보시게 되면 그 1위부터 10위까지의 질병 사망 원인이 사실은 이제 CI 보험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오, 예. 그 사망 원인 1위부터 10위까지 볼게요. 그 1위는 여전히 암이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제 최고 높고요. 그리고 예.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5위가 자살이고요. 6위가 네. 당뇨병, 7위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이제 8위가 간질환, 9위가 만성 하기도 질환, 10위가 이제 고혈압성 질환인데요.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 같은 경우는 암으로 인한 질병 사망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같은 심장 질환 역시 암처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3위인 폐렴 같은 경우는 2010년 전에는 그 사망자 수가 이제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프 상에. 네.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그래프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네요. 미세먼지나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맞아요. 그렇고 요즘 네. 더 그 폐렴에 대한 걱정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망자 수가 왜 늘어났냐 하면 네.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증도 이제 뭐 요인이 되겠지만은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렴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률도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빠르게 폐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 CI 보험을 일단 가입하고 계신데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종신보험이라고 써 있으면서도 네. 또 죽기 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CI 보험이 이제 그 사망 전에 내가 네. CI 상태가 됐을 때 보장을 해주기로 한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CI 보험의 선지금 요건을 보시면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CI 보험의 선지금 요건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그리고 LTC 진단을 받으실 때 그 선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에 어떤 질병이나 수술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대한 질병으로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루게리병,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이 있고요. 중대한 수술로는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심장 판마 수술, 예.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그리고 이제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실 때 CI 보험 선지금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5대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간, 폐, 췌장, 심장으로 인해서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시면 선지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LTC 보장이 있잖아요. LTC 보장으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상태가 있는데요. 장애 상태 같은 경우는 간병 등급 1, 2등급 진단을 받으시면 해당이 되시고요. 중증 치매 상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치매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중증 치매 같은 경우도 CDR 척도 3점 이상이시면 중증 치매 진단비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선지급 받는 요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여기서 또 CI 추가 보장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소외감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술, 양성 뇌종양 수술, 그리고 간상동맥 성형 수술이라고 있어요. 그 소외감 같은 경우도 CI 보험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진단보험금이 소외감으로 작게 나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소외감으로 그러니까 제자리 암이나 기타 피부암 그리고 대장 전맥암 진단 받을 때 2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부분도 단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골수암 환자들이 이제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받아서 이식하는 수술이고요. 양성 뇌종양 수술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흔해진 수술이에요. 그럴 경우도 보장을 받으시고요. 간상동맥 성형술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상담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CI 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간상동맥 성형술이랑 혈관 카테터를 이용한 간상동맥 확장술을 말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으시면 이 부분에서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시는 내용이십니다. CI 보험의 선지급 요건이라는 좀 네.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뭐 주계약이라든가 CI 특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이제 아드님 그 이제 기존 보험 담보 세부 네. 분석을 해볼게요. 그 주계약으로 사망 시 1억 보장 받고 계시고요. 진단보험금으로는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그리고 LTC 진단을 받으시면 8천만 원 선지급 받으시는 내용이시고요.
CI 추가 특약으로 진단보험금과 수술보험금이 있으신데요. 진단보험금에서는 소외감이나 제재량 진단 시 200만 원 받으시고요. 경경수 종양이나 갑상선암 진단 시 400만 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보험금이 있으신데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 보장이 있으세요. 그리고 간산동맥 성형수를 받으시면 200만 원, 그리고 양성 뇌종양 수술 받으시면 600만 원 보장받고 계시고요. 재치료비 특약이 또 있으신데요. 재치료비 특약으로는 골절 치료비랑 재수술비가 있으세요. 골절을 입으시면 30만 원, 재로 수술을 받으시면 50만 원 해서 보장받고 계시고, 재상해 특약으로 5천만 원이 있으신데 장애 분류표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 5천만 원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해서 예. 보장받는 부분이세요. 좋습니다. 담보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참 해지를 하는 건 너무 속상하니까 맞아요. 저희가 네. 웬만하면 해지 안 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7년 동안 적립해 네. 놓으신 게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도 인출 활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예, 중도 인출이란 의무 납입기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예. 해지한 금액의 50%를 인출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50%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시청자분이 납입하신 월납보험료 18만 1,000원씩 7년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납입한 보험료가 1,520만 원. 예. 정도 이제 납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도 인출 가능 보험료로는 해지한 금액의 50%인 750만 원이 인출 금액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남은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보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가입하실 때 1억이셨잖아요. 네. 이제 그 처음에 지금 인출 금액이 750만 원인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인출을 해서 쓰셔도 예. 되지만은 1년에 100만 원씩 20년 동안 인출하는 거를 제한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럼 100만 원씩 20년간 인출을 하시면 2천만 원 인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주계약 1억으로 준비를 하셨어도 2천만 원이 빠진 8천만 원만 남겠죠. 그러네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중도 인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또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중도 인출을 해서 신규 보험 이제 가입 가능해 하신데 그 매년 씩 인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럴 경우 그 100만 원을 1년에 12달을 나누면 매월 8만 3천 원이라는 이제 여윳돈이 이제 시청자님한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윳돈으로 가지고 이제 신규 보험을 이제 가입을 예시를 해드릴 건데요. 그 현재 중도 인출하고 남은 이제 보장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이 빠진 8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으로 나가시고요. 진단보험금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의 80%이기 때문에 6,400만 원. 진단보험금 받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1,600만 원 추가로 받아가실 수 있으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추가로 플랜은 어떤 걸까요? 네, 신규 이제 가입보험 예시를 안내를 해드릴 네. 텐데요. CI 보험에서 사실 이제 문제가 제일 컸던 부분이 2대 질병 진단 보험금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을 때 예. 보장폭이 좁다 보니까 보장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으로 아까 보장 금액이 너무 작았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유사함으로 각각 받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신규 가입보험 예시를 보시면 상해 휴유장애 80% 이상일 때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휴유장애 3%에서 79%일 때 5천만 원, 그리고 일반 상해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5천만 원 기본 담보로 들어간 플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를 제가 넉넉하게 이제 5천만 원을 넣어드렸는데요. CI 보험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도 중대한 암. 1기 20대 이상일 때 보장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도 5천만 원으로 넉넉하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사암. 유사암도 소외감에서 보장이 200에서 최고 400까지 되셨던 부분을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진단 시 구분 없이 각각 2천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이제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CI에서 보장을 못 받으실 때 신규 보험 가입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게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 받으시면 해당 2천만 원씩 받아가실게 제가 넣어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면은 전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전후 그 전에는 월납보험료 이제 18만 1,000원씩 사망 시 1억.
1억 예. 그리고 이제 진단 시 8천만 원 보장을 받아가셨잖아요. 근데 변경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이 이제 8천만 원으로 줄어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금도 6,400만 원으로 줄어드셨는데 신규 보험 가입에서 저거 암 진단을 5천만 원 넣어드렸기 때문에 암 진단 시 1억 1,4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나셨죠.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도 최고 400만 원까지 받았던 부분을 제가 2천만 원 넣어드렸기 때문에 유사암 같은 경우도 2,400만 원 보장 받아가시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진단 받으시면 2천만 원, 그리고 수술 받으시면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신 부분이세요. 그리고 상해 사망 같은 경우도 그 CI에서 1억 보장되셨던 부분이 상해 사망 같은 경우도 1억 3천으로 좀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도 CI 보험에서 80세까지 5천만 원 보장이셨는데 그 신규 가입 보험을 포함해서 상해 후유 장애를 입으시면 1억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현명한 리모델링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중대한 질병 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CI 보험은요, 이분 올해 납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미 이제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줄여가지고 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다른 보장을 추가해 드려가지고 비슷한 보험료로 큰 보장 채워드렸습니다. 나도 CI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좀 비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김창미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309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창미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2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진단보험 플랜이나 그 수술비 플랜으로 해서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디스크 수술 받으신 지 혹시라도 2년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수술비 플랜은 회사마다 이제 약간 틀리고요. 그 3대 질병 진단비나 진단비 보험 쪽으로는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진단비, 수술비 다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직 2년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 비교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14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최현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 더 걱정 많으신데 가입 가능할까요? 네. 지금 아까 교육에서 상담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어도 325 고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건강하신 분과 동일한 담보들 모두 가입 가능하시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325 조건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도 요즘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폭이 정말 넓어졌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셔가지고 저렴하게 유리한 보험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